자, 2018년도 실시였습니다. 2019학년도 9월별로 넘어가서 소개해 보도록 합시다. 9월까지 질문사항 몇 번 있습니까? 6번 문제요. 5번? 5번하고 6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5번부터 보겠습니다. 지하 자원에 대한 내용이네요. 했습니다. 의외로 자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이 많네요. 그래서 지하 자원에 대한 내용 A, B, C가 나온 내용입니다. 이 지하 자원을 처음에 에너지 자원으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네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 다음 금속 광물 자원이 있었습니다. 이 금속 광물 자원으로 철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반면 비금속 광물이네요. 대표적으로 고령토라든지 석회석 이런 것들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기억 석유를 제시했습니다. 이 석유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다. 그렇죠? 재생 불가능한 자원으로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금속 광물인데요. 이 금속 광물의 내장량이 무한하다고요? 유한하죠. 되겠습니까? 다음 학생 C. 요 고령토는 장석 또는 정장석이 기계적 풍화가 아니라 화학적 풍화에 의해서 고령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학생만 맞는 말이죠. 장석의 가수분해라는 이거는 화학적 풍화를 통해서 고령토가 만들어집니다. 확인되십니까? 됐나요? 다음 6번에 볼게요. 6번 그림가는 우리나라 주변, 일본 주변에 판의 경계를 나타냈습니다. 해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판들이 일본 주변으로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서 A''을 봤습니다. A'' 사이에서 섭입한 판의 깊이인데요. 이 정도가 한 500km 정도 되고 있네요. 여기는 일본 해구가 될 것이겠습니다. 반면 이렇게 B' 잡았잖아요. 그래서 B' 하면서 얘는 판의 경계에서부터 조금만 가니까 한 600km 정도 잡아놔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여기는 마리아나 해구 같은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교회는 A 쪽은 거리가 먼데 깊이가 얕고 B 쪽은 거리가 짧은데 깊이가 깊으니까 섭입한 각도는 이게 훨씬 더 섭입한 각도가 급하게 섭입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섭입한 각도의 경사는 B 쪽이 더 크겠네요. A''면 해구가 존재하는 지점이 있겠습니까? 해요. 여기가 바로 일본 해구죠. 되겠죠. 되겠습니까? 판의 경계가 해구입니다. B'에서 지진은 판 경계의 서쪽, 판계의 서쪽보다 동쪽에서 잘 발생한다.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섭입하면서 마리안 해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진도의 깊이는 서쪽으로 하면서 진도의 깊이가 깊어지죠. 판 경계의 서쪽에 천발 지진, 두발 지진, 신발 지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니어나는 니 얘기가 괜찮죠? 다음 D은 섭입한 판의 기울기는 A' 쪽이 더 크다? 여기 조금 더 완만하다 해야 되겠습니다. 판의 기울기는 B' 쪽이 더 큽니다. 이해됐습니까? 되셨나요? 예, 또 다른 질문 뭐야 해볼까요? 10번 문제. 10번 그림은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한 외계 행성 A, B, C가 주 계속 중심으로부터
받는 복사 에너지를 중심부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나타냈지요 했습니다. 대상 중 옳은 것을 고르라 했습니다. 우리가 별로부터의 거리가 있었다면 y축 광도를 쓸 때 또는 광도하고 그 질량이 비례할 수 있겠죠. 줄기에 쓰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는 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겠고 그 폭은 넓은 것을 볼 수가 있다고요. 확인됐습니까? 그렇다면 A 행성은 생명 가능지대에 있는 A 행성은 1AU보다는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를 1AU라 합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 태양 정도 되는 별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1AU보다 조금 더 멀리에 있습니다. A 행성 이 정도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뭐야? S는 뭐야? 중심별로부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 받는 복사 에너지량을 나타냈네요. 그래서 A는 지구보다는 좀 덜 받았죠. 그지? 그래서 여기가 지구가 있다면 A는 지구보다는 좀 덜 받았습니다. 덜 받았다는 것은 A는 조금 더 멀리 있으면 되는 거죠. B는 어때요? 더 멀리 있네요. 그죠? B는 이쪽에 있네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C는 B와는 같은 에너지량을 받았습니다. 만은 중심별 온도가 더 낮죠. C는 이 정도에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태양, 지구, A는 지구보다 조금 더 멀리, B는 더 멀리. 그러나 아직까지 생명 가능지대에 있어야 되겠고요. C는 태양보다 질량이 작습니다. 표면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S 중심으로부터 단시간당 단위 면적에 받는 복사 에너지량은 A가 더 크죠. 수치가 확인됐습니까? A가 더 큽니다. 중심별이 같을 때 행성이 받는 S가 크다. 늘 것은 공전 궤도 반지름이 짧죠. 중심별이 같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받는다는 것은 공전 반지름이 더 짧아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되겠나? 행성 공전 궤도 반지름은 C가 더 크다? C는 더 짧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생명 가능지대의 그림을 변형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그래프가 S를 쓰는데 이게 1.0, 이쪽이 1.5, 여기가 0.5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말씀 이해됐습니까? 다음 질문 뭐 있을까요? 9번, 9번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9번 그림과는 지국의 수권의 담수 분포를 보았습니다. 일단 담수에서 69%, 약 70%를 차지하는 인동은 누구겠습니까? 빙하죠. 되겠나요? B는 지하수입니다. 그리고 A래가 있는데요. 아주 극소량 A가 요게 하천수 또는 호수 이런 쪽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담수의 분포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해수는 담수가 아니죠. 그래서 수자원 총량 수자원 총량은 총강선이죠. 총강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손실량을 받고요. 이용 가능한 하천수 있고
홍수일 때 유출 그리고 평상시 유출량을 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바다로 유실되는 양 이후에 댐, 하천 그리고 기업은 지하수가 되겠죠. 이 놈은 용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대사명이 중 오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B는 암석의 전리 및 토양 내 공극에 존재하는 B, 지하수 괜찮죠? 우리나라에서 이용 가능한 수자원 양, 하천 유출량에 대한 총 이용의 분포 해놨습니다. 이용 가능한 게 얼마나 했습니까? 하면 57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용 가능한 수자원 청량 57에 대한 하천의 유출량 수자원 총량에 대한 총 이용량의 비율을 냈습니다. 요 이용이 댐 용수가 16, 하천이 9, 그 다음에 지하수가 3대 있죠. 이거 합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28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28%는 아니네요. 되겠나요? 그리고 기업, 지하수가 되겠고요. A가 아니라 B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12번. 그림은 남극 대륙과 그 주변의 전형적인 기압 배치를 나타냈는데요. 해봤습니다. 대화설명이 중 옳은 것을 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북반구에서 기압 및 풍향에 대한 내용이 소개됐는데요. 적도 쪽에서 상승했던 공기가 위도 한 30도 인근에서 내려오는 이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는 이름을 쓴다 했습니다. 위도 90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것을 극순환이라는 이름을 쓴다 했죠. 그래서 이 둘은 열에 의한 직접 순환이 됩니다. 반면 마치 토미와 비돌듯이 헤들이 내려가면서 따라 내려가고 극순환 올라가면서 따라 올라가는 이 순환을 간접 순환으로서의 페렐 순환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간접입니다. 그래서 위도 0도 근처에서는 큰 상승기를 보내요. 이해됐습니까? 예, 여기를 적도 저압대라는 이름을 씁니다. 위도 30도 인근에서는 큰 대규모 하강기가 나오네요. 우리가 온난 고기압, 대표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을 가리키는데요. 여기는 대기대수의 큰 하강기류 고압대입니다. 예전에는 중위도 고압대라는 이름을 썼는데 요즘에는 아열대 고압대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위도 60도 인근은 공기가 상승하네요. 여기를 한대 전선대라는 이름을 쓴다 했습니다. 여기는 저압대입니다. 위도 90도요? 극고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되나? 그렇다면 바람은 어떻게 붑니까 하네요. 위도 0에서 30도 이런 바람이 붑니다. 위도 30에서 0 사이에 부는 바람은 우리가 북쪽과 동쪽에서 온다 해서 북동 무역풍, 그래서 무역풍 됩니다. 위도 30에서 60도 사이에서는 편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예, 이쪽은 극동풍이 불죠. 0도에서 30도, 60도, 90도 해봤습니다. 자, 이건 북반구잖아요. 남반구라고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남반구도 똑같아요. 다만 이렇게 남반구가 불다 보니까 여기는 북동 대신에 남동 무역 풍대가 0에서 30도 S 사이에 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반구가 메인으로 나올지는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낼 게 없다 보니까 남반구 문제를 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 대칭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불면 되는 거죠. 여기도 60도 사이에 편서풍대를 볼 수 있죠. 편서풍대가 60도 사이에 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극동풍대가 90S 사이에 불겠네요. 그래서 B점 잡아 넣었는데요. B점의 기압을 보면 1008, 1010 뭐 그래서 B점이 고압대가 걸리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지? 그러면서 위도 60S 해놨잖아요. 되겠습니까? 60S, 위도 60S 되겠나요? 그럼 위도 60S는 여기는 극동풍대가 불고 있는 60도 더 넘어서는 편서풍대가 불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되셨나요? A를 봤습니다. A는 위도 60S를 벗어나 있는 지역이죠. 편서풍대입니다. 극동풍이 아니라 편서풍이라 해야 되겠습니다. A에서 해류는 했습니다. 이게 이 방향부는 남극순환유인데요. 그래서 요렇게 풀어야 되겠죠. A에서 해류는 그래서 니은 방향이 남극순환유의 방향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예, B 지역은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하강기류가 만들어지죠.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이런 바람 때문에 나타나는 게 해류였잖아요. 해질 순환 때문에 나타나는 이쪽이 북쪽 도해류였습니다. 쿠로시오가 올라갔죠. 편서풍대 따라서 이쪽으로 가는 게 북태평양 해류였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해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남반구 해류는 어떻습니까? 하는데요. 남반구 해류요? 이쪽으로 남적도 해류가 흘러가죠. 호주 해류가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게 유 해수입니다. 남극순환유입니다. 남극순환유가 요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훔폴트 해류입니다. 훔폴트 해류, 훔폴트 오징어, 훔폴트 펭귄 하면서 꽤 자주 나오는 이름인데요. 이 훔폴트 해류가 기상학자 이름인데요. 남아메리카의 서해안, 다시 말하면 칠레 쪽을 타고 쭉 올라가는, 그래서 아열대 순환이 뭐한다? 북반구와 남반구가 서로 대칭적으로 흐르는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해됐어요? 참고로 남극 순환유는 편서풍대 따라서 도는 거예요. 북태평양 해류가 편서풍대 따라 도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해됐나? 그래서 이 기본 북반구가 메인 기본 된 것을 남반구에 뭐해? 뒤집어 놓으면 문제 풀만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위도 60S 그리고 남극점 극고압대 걸리는 그 점에 대해서 되겠나요?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제 연도가 후반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낼 게 없어갖고 남반구 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저번에 수능 문제 맨 마지막 2019년 맨 마지막 수능 문제도 얘기했잖아요. 천체 관측이 남반구가 메인이 되지는 못하겠는데 4개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피날레가 장치되네요. 북반구에서 공부시켰던 우리나라에서 공부시켰던 이거를 뭐 하자? 남반구로 확장하자는 거고요. 이 공부가 돼 있으면 백신적으로 때리는 공부도 될 수 있지 않겠냐 하겠습니다. 자, 12번 말고 또 질문 되거든요. 17번 문제 봅시다.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같은 고도로 관측된 하얀 달과 두 별 A, B의 위치를 나타냈는데요 해봤습니다. A와 B는 저기가 마이너스 25도로 갔고, 자 일단 우리가 저기가 동일하다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저기가 동일하다는 뜻이 뭐라고요? 남중 고도가 동일합니다. 남중 고도가 동일하다. 얘는 일주원이 동일하다 됩니다. 확인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ABC가 고도가 뭐래? 같다 하잖아요. AB의 저기가 같은데 AB의 당장 고도가 같아요. 왜 그럴까요? A하고 B의 일주권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이래서 고도가 A하고 B가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랬어요? 그래서 A는 아직 남중하기 전의 상황이고 B는 이미 남중했잖아 라는 상황이 될 것이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렇다면 M이라고 써놓으면서 하얀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얀 달은 그보단 낮은 저기를 가졌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야 남중고도가 AB보단 낮게 나올 것이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됐나요? 되셨나요? 하얀 달의 저기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얀 달의 저기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A와 B의 저기가 마이너스 25도인데 그것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 26도 뭐 이 정도쯤의 저기를 가집니다. 하얀 달이 어디 있었을까요? 하얀 달이 18시 방향에 하얀 달이 있었으면 18시 쪽이 마이너스 23.5도 근처의 저기라 했잖아요. 이 하얀 달이 A와 B의 저기 델타가 뭔데? 마이너스 25도인가? 마이너스 25도. 그러면 이 하얀 달은 마이너스 26도, 마이너스 27도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시 방향에 있어야 마이너스 23.5도 근처의 저기. 실상 완벽하게 이제 황도하고 일치하지는 않다 보니까 하얀 달은 어쨌든 18시 방향에 있었을 거야 되겠고, 이 하얀 달이 남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하얀 달이 남중에 있다고요? 이 하얀 달을 남중하게,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됐나? 하얀 달이 남중할 때 태양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태양이 있었겠죠. 0시 방에 태양이 있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0시 방에 태양이 있었고 동쪽 안에 태양이 떠오를 때 하얀 달이 남중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말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관측한 계절은 봄입니다. 이날 달이 뜰 때 방위각은 했습니다. 쭉 봐갖고 A의 방위각보다는 좀 더 큰 쪽에서 떴겠네요. 이날 달이 뜰 때의 방위각은 B가 뜰 때의 방위각보다는 큰 쪽이네요. A가 뜨는 B가 뜨는 이건 어차피 일주권이 동일하니까 A가 뜨든지 B가 뜨든지 똑같죠.
AB가 뜨는 방위각보다는 달이 뜨는 방위각이 좀 더 큰 쪽에 있었습니다. 방위각은 시계방을 가면서 방위각이 커집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날로부터 15일 뒤의 15일째 되는 뒤의 달은 이제 이 18시에 있는 달은 6시 쪽으로 갈 것이겠고 플러스 23.5도 근처의 저기를 가지게 될 것이겠습니다. 태양의 저기보다는 당연히 높게 나오겠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십자선 그림에서 그리고 달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AB의 저기가 같다, 저기가 같다의 의미를 동일 일주권을 통해서 그래서 A, 달 그리고 B가 똑같은 고도를 가진다라는 뜻에서 이 달은 거의 남중에 있는 달이다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되겠어요? 정리 다시 해보십시오. 몇 시야? 19분. 첫째 파트 재밌죠? 안 재밌어요? 우리가 태양에 대해서 지구가 있고 달의 위치를 볼 때 여기가 상현이죠. 보름이고 여기가 하현이에요. 그래서 하현달과 태양은 태양에 대해서 하현달이 적경 더 6시 작은 쪽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이걸 하현이 아니라 상현이라고 했으면 해볼까요? 이게 하현달이 아니라 상현이 됐다면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이 18시 쪽이 상현달이 된다면 태양은 여기 12시방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추근점 근처니까 가을이 돼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글자를 상현이 아니라 하현으로 바꾸는 순간 태양 위치는 0시가 아니라 6시 12시 방향으로 고치는 이런 형태로 또 문제가 바뀌는 거죠. 별거 있습니까? 적경은 적경이 작은 놈이 먼저 남중한됐습니다. A와 B 누가 적경이 더 작습니까? 적경이 작은 놈이 먼저 남중한됐잖아. B가 적경이 작았으니까 이미 남중한 되는 거죠. A는 적경이 더 크니까 조금 이따가 남중할 거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B와 A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20번. 20번 문제요. 그림가는 일식이 일어난 어느 날 달의 본 그림자 경로와 해봤습니다. 지금 미용 대륙이 이렇게 있네요. 그지? 달의 본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A, B, C 뭐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림자는 가의 지표면 B점에서 태양면을 통과하는 우주정거장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촬영해서 합성한 사진인데요 해봤습니다.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보쇼라고 했는데요. B 입장에서 우주정거장이 자
이것도 같은 그림을 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B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 태양을 바라봅니다. 그지? 이해됐습니까? B에 있는 입장으로 태양을 바라보고 B에서 태양을 바라보고 우주정거장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과정을 그리는 거죠. 이해됐어? 여기 이쪽에 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북이라 되어 있습니까? 북? 북, 예. 이렇게 하늘 쪽이 북이면 땅 쪽이 남쪽 되는 거죠. 그지? 예.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 그지? 예, 그러면 기억에서 니은 쪽 방향으로 쓰면 되겠네요.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해놨지 않습니까? 기억에서 니은 쪽으로 지나가는 거죠. B에서 남쪽 B의 남쪽에 태양이 있을 것이겠고 B에서 남쪽에 태양이 있고 남쪽에 태양이 있고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지나가네요. 예. 미국이 있잖아요. 우주정거장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지? ISS가 우주정거장 이렇게 지나갔고요. 여기가 서해 바다고 이쪽이 동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지나갑니다. 그지? 서에서 동방향으로 우주정거장이 지나갑니다. 이연에서 기업 방향으로 지나가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 힘들다. 나를 촬영한 동안 ISS는 계기 일식을 관측할 수 있습니까? 해놨어요. 지금 달이 이렇게 가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지? 그래서 우주정거장 입장에서는 태양이 그대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일 것이겠습니다. 계기일식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죠. 나는 달의 본 그림자가 가의 지표면 C를 지날 때다. 달의 본 그림자가 C에 있다면 B 입장에서는 일식이 끝나갈 때 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달의 본 그림자가 C의 지나간대요. 우리가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태양의 오른쪽을 가리면서 일식이 시작되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오른쪽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은 일식이 시작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B 입장에서는 일식이 시작될 상황에서라면은 본 그림자가 A 방향 쪽에 있었어야 될 것이겠습니다. 그럼 되겠나요? 네. 지면에서 상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답이 1번 맞아?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20번 정리하십시오.
수능 쪽의 동영상은 팟캐스트에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먼저 풀어놓으셔야 되는데요. 뭐 이것저것 하는 거 바쁘다고 했는데 세 개입니까? 문제 60개고 글쎄요. 맥스 잡아도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 시간을 드리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맨 마지막 2019년도에 실시했던 거를 할 건데요. 그 이후의 우리 스케줄은 지금 이제 새 학제 들어와서 조금 더 추가된, 그러니까 이제 직권에서 푸른 구조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 더 플러스 알파 할 테니까 교재는 선생님이 준비할 테니까. 그래서 예전 학제 플러스 이제 새 학제 커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마치겠고요. 출석 부를 테니까 출석 부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 잠시 좀 쉬도록 하시죠.